급여는 4대 보험으로 다 빠져나가고 매번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기만 한다, 세금 폭탄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 올해는 토해내시기는커녕 무려 1,000만 원이나 환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로드 K 김성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역대급 환급 사례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마다 연봉이 높아 매번 세금만 토해내서 불만이시거나 누군가는 연봉만큼 환급받는다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 분들이 무려 1,000만 원씩이나 환급 받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단순히 세테크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구조와 전략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직장인도 실천할 수 있는 현실 팁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1억 2천만 원, 1,000만 원 환급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현실적인 예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연봉을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받는 고객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보통 현실에서 이 정도 연봉이면 상당히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연봉을 받으시는 당사자분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연봉 1억이 넘어가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여는 4대 보험으로 다 빠져나가고 매번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기만 한다, 세금 폭탄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분 올해는 토해내시기는커녕 무려 1,000만 원이나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소득공제 전략입니다. 특히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비법이죠. 실제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면 이분은 이미 1년 동안 급여에서 1,900만 원 넘게 세금을 냈고 4대 보험까지 3,000만 원 가까운 돈을 매년 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직장인들이라면 당연하게 빠져나가는 원천징수 비용입니다. 평소에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연말정산에서 항상 토해낸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더하는 순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뱉어냈던 세금을 이제는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즉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벤처기업 투자를 추가했더니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미 낸 세금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뺀 차액, 즉 1,000만 원 정도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 겁니다. 지방세, 환급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소득이 많든 적든 어떻게 소득공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벤처투자 소득공제처럼 별도의 한도 없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세테크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 구조의 비밀,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만든 환급 마법. 그렇다면 왜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이렇게 강력한 환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돌려받는 세금, 즉 환급액은 단순히 많이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얼마나 많이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소득공제의 한도입니다. 보통 직장인이 챙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개인연금, 주택자금 등은 종합해서 연 2,5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것저것 챙겨도 한도 안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2,500만 원 한도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전액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제도입니다. 즉 기존 소득공제 한도와 상관없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 총 급여에서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신용카드, 연금, 보험 등 각종 공제를 빼고 여기에 벤처투자 3,000만 원을 했다면 소득공제 3,000만 원이 또 한 번 적용이 됩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이 작아질수록 적용받는 세율 누진세가 낮아지니까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의 강점은 투자를 3년만 유지하면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투자액이 클수록 공제액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투자하면 기존 2,500만 원 한도를 넘어 5,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확 줄면 실제 내야 할 산출세액, 즉 기본세금 자체가 줄고 연말정산 때 이미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서 돌려받을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세테크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기존 세제 혜택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이라면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또 하나, 투자금을 전환사채로 투자하시면 3년 뒤에는 원금이 그대로 돌아오거나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라서 실질적인 리스크 부담도 낮아집니다. 이처럼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단순히 투자하면 이익을 준다가 아니라 기존 세금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없던 사각지대를 뚫어주는 강력한 절세 무기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합법적으로 내 지갑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고소득자, 직장인, 사업자 모두에게 절세의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벤처투자 소득공제 A to G,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략.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시려면요, 일단 본인이 대표인 회사, 가족회사, 거래처 또는 직접 벤처기업 찾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단 마음 놓고 투자할 곳을 찾는다는 게 관건인데요. 보통은 본인 회사나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거래처 등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할 가족 회사가 없거나 믿고 맡길 만한 벤처기업이 없다면 스타로드 금융연구소에서 여러분의 소득공제를 위한 벤처기업을 마련해 두었으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투자금 환급 전략도 있는데요. 일명 벤처투자 풍차 돌리기입니다. 벤처투자는 3년간 투자금이 묶이지만 3년 동안 매년 투자하면 3년 후부터는 매년 투자금이 돌아오며 다시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담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 부담 없이 매년 공제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벤처투자에 참여하면 연 3%의 이자가 매월 월 단위로 지급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투자 시 연 90만 원, 매월 7만 5천 원씩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와 단순히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게 요즘 벤처 투자의 실전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벤처 투자 풍차 돌리기로 10년 뒤 자산 불리기. 많은 분들이 매년 이렇게 큰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풍차 돌리기 전략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장시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풍차 돌리기란 처음 3년만 매년 투자금을 투입하면 4년 차부터는 3년 전 투자금이 만기가 돼서 내 손에 다시 들어오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환급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년 신규로 목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투자했던 돈을 계속 굴리는 구조라 실질적인 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환급받은 돈을 10년간 꾸준히 벤처투자 소득공제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환급 효과뿐 아니라 연 3%의 이자 수익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자산은 내가 아끼고 쪼개서 모은 돈이 아니라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돌려받아 불린 돈이라는 겁니다. 즉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한 번 시도해보고 마는 세테크가 아니라 매년 전략적으로 굴릴수록 복리 효과가 누적되어 고소득자뿐 아니라 꾸준히 세테크를 걱정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불리는 장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풍차 돌리기 방식을 잘 활용하면
매년 투자금이 자연스럽게 회전되기 때문에 별도의 큰 부담 없이 매번 소득공제 환급과 혜택, 그리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계속 챙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전략은 단순히 고소득자만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특히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이 부담된다는 분들, 연말정산이 되면 13월에 폭탄이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환급과 이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실제 사례처럼 가표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이 전략을 활용한다면 매년 돌아오는 세금 환급의 기쁨과 함께 투자 기간 동안 꾸준히 지급되는 연 3% 이자 수익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환급액과 이자를 다시 풍차 돌리기 전략으로 굴리면 몇 년 만에 내 자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경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이런 벤처 투자가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와 투자법, 그리고 소득공제 구조를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내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직접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똑똑한 자산관리와 절세 노하우, 그리고 다양한 실전 투자 팁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불어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로드K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